청와대 정모 5급 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사성 장군 김모 육참 총장 웃지 못할 이 사태 이미 며칠 전부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의 신선함 때문에 혹은 이야기거리가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 이철호 칼럼 중앙일보 이 칼럼니스트 이철호 칼럼을 보면서 제목이 어이없는 청와대 행정관과 이해 못할 육참 총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줄이 2004년 노무현 청와대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 인사 문제의 최종적인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이건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군 인사 문제에 있어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인사 문제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권의 최종 허락을 동의를 해주는 건 대통령이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존중하거나 그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 때와는 달랐다는 얘기는 이 이철호 칼럼니스트는 진보 쪽 군사 전문가 김종대 현 정의당 국회의원이 쓴 시크릿 파일 위계 장군들에 나오는 내용을 코테이션해서 2014년 10월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 다음에 국방부 간의 이 인사 문제를 오갔던 얘기를 다룬 것을 그 김종대 의원의 책을 근거로 해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이라는 건 제가 인사를 평가하는 현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으로 그 당시 국방부 윤광웅 장관과 그리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김육참 총장의 그 당시 카운터파트인 남재준 육참 총장이 국회 국방위 상임위에서 역시 인사 문제로, 왜냐하면 이 한 2달 동안 시끄러워서 이것도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뭐가 노무현 때 청와대와 지금과 다르냐? 노무현 대통령이 처신하는 방법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신하는 이 인사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다르지만 그 핵심에는 육참 총장의 역할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성 장군 육참 총장이 욕을 얻어먹는 건 5급 청와대 비서관이 나오라 한다고 뽀로로 달려 나가서 보고를 한다, 이야기를 해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말로는 정보는 주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얘기하는데 오늘 채널A에서 나오는, 어제 채널A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그 다 변명이었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얘기도 했고 인사에 대한 정보도 줬고 설명도 해준 거고. 뭐가 달랐냐? 그때도 2004년에도 민정수석실에 강 행정관이 윤 장관을 찾아와서 이거 지금 진급심사 해놓는 거 보이, 3분의 1 이상이 부적격이니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윤 장관이, 그리고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국회의원 하던 전해철 의원이 역시 다시 전화를 해서 육군 장군 진급자 비율을 영호남 비슷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 당시 해군 출신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된 윤광훈 국방장관이 육군 출신 남재준
육참 총장이니까 당연히 육군 출신이죠. 육참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큰일 났다. 청와대에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손을 좀 보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남재준 육참 총장이 날 잘라라 그러면. 차라리 날 잘라라. 그리고 나를 자르고 청와대에서 민원 인사를 승진시키되 군 내부에 그걸 인트라넷에 공개해라 하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아니라 평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남재준 총장의 고집대로 원칙대로 됐습니다. 자, 그럼 국회 상임위 얘기는 뭐냐? 상임위에서 따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청와대에서 영호남 비율도 안 맞고 육참 총장이 당신이 나름대로 혼자 전횡을 한다고 하는데 이 육군 내에서 말이야, 더더구나 육군들이 장군 진급이 더 많이 되고 특히 경상도 출신들이 더 많이 된다는 소문인데 왜 이러냐? 남재준 총장이 그때 인사 자료를 다 들고 왔어요. 물론 이름은 표시를 해서 다 지우고 가져왔습니다. 인사 자료를 들고 온 내용의 항목을 보니까 32개의 인사 항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한 당사자니까요. 32개를 어떻게 채점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남 총장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도 옆에서 총장이 필요로 할 때에 대답을 하라 할 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얘기를 짧게 줄이자면 남 총장이 이 32개 항목에 대한 평점은 연필을 굴려서 하는 것 아니고 선풍기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용어를 그대로 쓴 건 아닙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매 항목마다 평상시에 체크해 놓은 걸 전부 다 넣는다. 그걸 합산하고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인사를 결정한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걸 3분의 1이 이 기준에 의해서 승진 대상을 올린 걸, 심사 결과를 올린 것을 3분의 1이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고치라는 얘기는 32개 기준 자체의 평점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다. 32개 기준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청와대가 이런 32개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 나는 내 목숨을, 내 분목을 내놓고 계급장을 떼놓고도 내가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없다. 아주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한 거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청와대에도 했다. 국회 와서도 똑같은 대답을 한다. 나한테 이런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로 압박이다. 그리고 군인다운 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다. 나는 군인이다. 대한민국 군인이다. 대한민국 장군이다. 장군으로서의 나의 권한을 나는 행사한다. 청와대가 권력을 휘둔다고 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내 권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윤 장관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육참 총장한테 딴 말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어쩌고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원칙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청와대 자체 내에서도 평상시에 야 별들 그 똥별들 아니야. 계급장 달고 그들먹거리기만 하고 별 달았다고 똥폼만 잡는 인간들 아니냐라고 탐탁지 않게 장군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대통령, 노 대통령도 남재준 장군의 제안에 대해서, 남 총장 제안에 대해서 진급자 명단을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뭐 압수수색을 거의 2달 정도 했습니다. 압수수색하자 사표를 던졌죠. 던졌지만 노 대통령이 역시 1시간 만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뭐 사실 상당히 화끈하게 남자다운 노 대통령이 그런 구석은 있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빙하는 흐른다에 빙하는 움직인다는 책에 남북 인권, 북한 인권 유엔 표결 문제에 있어서도 노 대통령이 결심을 표결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2007년 14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 총회가 9월 말 아닙니까? 남북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인권에 대해서 기권을 행사, 북한 인권안 통과, 유엔 통과를 기권을 하려고 했는데 송 장관이 그렇게 거의 결심을 다 해놨어요. 물론 당연히 그때의 지금의 대통령은 북쪽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제안했다고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송 장관은 이거는 북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도 거의 기권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송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특별히 찾아가서 할 얘기가 있다 해서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서 불러서 배경을 설명해봐라. 왜 당신이 꼭 그렇게 나를 설득을 해라. 왜 당신이 그렇게 고집하는지. 송 장관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노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좋다. 북한 인권 표결에 우리는 결의안에 찬성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방법이 대통령이 달라요. 다른 두 분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스타일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으니 34살 된 속된 말로 옛날 어른들 표현에 의하면 뭐 머리 피도 안 마른, 그럼 본인은 나는 머리 피가 진작에 말랐다고 그러겠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약관의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사적인 자리에 휴일날 불러내가 그 얘기해 보시오 한다는데, 불러내는 것도 오만에 극치고 휴일날 불러내는데 쫄랑쫄랑 나가는 사성장군도 웃기는 거고, 이렇게 불러내는 게 타당하냐고 자유한국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아니 대통령 비서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맞아요. 근데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사실 4급이 아니고 5급인데 잘못 알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수석이든, 그리고 4급 행정관 저 밑에든지 아니면 인사 관련 최위에 있는 인사수석이든 대통령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때문에 행정관이라도 군 인사방침에 대해서 참모총장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대변을, 말 그대로 대변인답게 대변을 해줬어요. 근데 김 대변인이 코너에 몰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한 게 아니고 정 행정관의 상부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김 총장을 만났고, 또 인사 관련된 서류를 들고 간 걸 그게 비밀 문서일 수 있지 않느냐, 비밀 누설에 문제가 있지 않냐 들고 나오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식 문서가 아니고 개인이 인사, 정 행정관이 군 인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개인 자료다. 참, 청와대가 말입니다. 이 정부 들어가 청와대가 말 바꾸기에는 이런 명수가 없어요. 이런 명수가. 정말 특히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면요, 청와대의 발표문이 2번으로 끝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발표문 자체가 아니라 처음 발표를 하고 그걸 해석하고 기자들 질문이 있으면 또 한 번 내고, 또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면 또 바꾸고, 용어, 뉘앙스, 표현 바꾸고 빼고 덧붙이고, 이게 청와대 대변실이 혹은 청와대가 거의 해온 일인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도 사실 뭐 서류가 5급 행정관이 들고 있던 서류가 분실됐다는 거 안 나왔으면 이 역사에 파묻혔겠죠.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국방부의 정책실장이라는 건, 제가 국방연구원에 20년을 있으면서 국방부를 진짜 뭐 바로 국방부 일을 하는 게 한국국방연구원이었으니까, 국방부의 정책실장이라는 것은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역할을 합친 겁니다. 그 안보실장 성격이 더 가깝다 하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청와대 행정관이 5급이 나서서 군 자체의 인사 문제는 그 조직의 고유의 임무입니다. 고유의 임무인 걸 가지고 34살 약관의 행정관이 나서서 누구 넣어라 누구 넣지 마라. 특히 제가 아까 국방부 정책실장 얘기를 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정책실장? 국방부의 브레인이에요. 청와대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역할을 합친 것처럼 국방부에도 정책실장이 바로 브레인입니다. 장관과 차관은 정책을 이행하는데 결정자이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알로케이션 하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은 정책실장이 다 하는 거예요. 정책실장이 국방부 전체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탑브레인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해병 출신, 뭐 어떤 군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령 출신으로 국방부의 실무 내부 돌아가는 것을, 국방정책실장의 특징은 첫째 야전 경험도 있어야 되느냐, 국제통이라 해야 돼. 국제통. 대외, 해외 관계에 있어서의 군 관계도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정책실이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문캠프에서 일을 좀 했다고 데리고 와가 정책실장으로 앉힌다는 자체가, 아주 이 인사 자체가 국방부를, 뭐 이 정부 들어가 국방부를, 군인을 좀비화하고 국방부를 유명무실하고 형해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거는 극치야. 극치야. 국방부를 형해화시키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해도 괜찮다. 그리고 34살 먹은 행정관이 너가 가서, 34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34살이라도 이분이 물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군 경험도 적고 군 정책에 대한 경험도 적고 청와대 행정관은 일한 경험도 적은 건 당연합니다.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34살에 이 경험도 일천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군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가짜 권장숙 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윤장현이란 양반이 가짜 권양숙이 전화하니까 뭐 꼭 인간적인 일로 자기 돈을 수억을 거기 보태주고 있겠어요? 다 권력에 눈 어두운 인간들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개판 5분 전인 나라가 돼가는 거야. 34살 먹은 인간이 육참 총장 평일 쉬는 날 나오라 하니까, 휴일날 나오라 하니 쫄랑쫄랑 나오는 자체가 군의 자존심도 없고 장군의 자존심도 없고 군의 독자적인 권한도 없고. 이 정부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권력하고 권한을 구분을 못해요. 권한에는 반드시 그 직위,
권리를 누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건 임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권력 한계 없습니다. 무원칙입니다. 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보면 권한은 없고 권력뿐이에요. 34살 행정관이 국방부 인사 전체를 자기 말 한마디로 데려와가지고 그 옆에 앉혀놨던 뭐 신모 대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 터지자 바로 준장으로 진급했어요. 이런 일 터지자, 이번에 일 터지자 아니라 2017년 9월 이후에 옆에 앉아준 덕택이 뭐죠?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대령이 장군을 진급한답니다. 뭐 청와대 해명을 보이 그 사람이 꼭 뭐 필요한 사람이라나?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내 아들, 내 형제가 가서 훈련이 되겠어요? 이런 군대에 내 아들을 어떻게 군대 보겠내고 싶겠어요? 여기에 플러스 양심적 병력 거부라 그러면서 뭐 600명 그거는 완전히 로또 뽑는 사람들이야.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은 내한테 그 얘기하겠지. 뭐는 그런 모욕을 하느냐고.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만 양심이 있어 거부하냐?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당신 군대 갔다 온 사람 양심 없다고 모욕을 주는 거나 똑같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해서 모욕죄로 걸면 어떡할 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특히 군은 더해요. 왜? 사기와 기강의 조직체입니다. 기강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기강이 무너지면 명령체계가 전달이 안 됩니다. 군의 작전이라는 건 명령체계로 다르지. 우주 플리즈, 아이 제발 뭐 해주십시오. 오늘 몸이 불편하시면 조금 있다가 작전하세요. 없어요 그런 거. 군대라는 건 궁극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평상시에 훈련하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 상심이 되고 기분이 나쁘니까 전쟁을 이틀로 미룹시다. 방어를 한 사흘 후로 미룹시다. 3시간 후로 미룹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구나 이 차제에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개념까지 뺀다는데 군대는요 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훈련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이 아닌데 어떻게 총을 쏩니까? 짐승이 아닌 이상. 가르치는 게 총 쏘고 폭파하고 공격하고 그거 가르치는 게 훈련이에요. 물론 막는 것도 막지만 가르치지만 적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정신무장을 철저히 시켜줘야만 훈련이 효과가 있는데 백서에서 적도 빼고 사성장군이 청와대에 34살 먹은 행정관이 나와가지고 브리핑 하시오. 이거 어떻게 된지 말하세요 하니까 뽀로로 달려나가 얘기해주고 뭐 다른 쪽에서는 보니까 뭐 김육참 총장이 전 국방장관 송영무 장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 육참 총장을 지금 견제하거나 자르기 위해서 혹은 힘들게 하려고 설사 그런 요소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휴일날 청와대 행정관이 와가 나오라 한다고 인사자료에 대해서 얘기해주러 나간다는 거로 설명이 됩니까? 그게 설명이 되느냐고요. 도리어 그 얘기는 군내의 분파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군이 단합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의 치부를 보여주는 거. 이거를 만약에 청와대에서 유도하고 있다면 청와대는 성공한 거죠. 군이 분파가 되고 자기들끼리 찌지고 뽑고 싸우고 단합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내부에서 고발하고 내부자 고발도 지금은 이제 잘못하면 내부자 고발도 아니야. 도로 맞아주고 청와대 입맛에 안 맞으면 나라가 바로 되려면 군이 바로 서야 됩니다. 뭐 일전에 보니까 재밌는 유튜브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얘기는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여성분 3사람을 사진을 내놓고 누가 제일 밉나, 그 여성분은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 유명한 정치인의 부인들입니다. 1, 2, 3위를 매기시옥하는 재밌는 유튜브가 떴는데 상당히 많은 답이 순서를 못 매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가 제일 꼴보기신지 순서를 못 매기겠다고 얘기했어요. 34살 행정관, 5급 청와대 행정관, 4성 장군,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누가 제일 웃기느냐? 순서를 못 매기겠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3사람 다 권력과 권한도 구분 못하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권한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옳고 그러고 저울까 단다는 게 도로 웃기는 겁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안 들고 싶어요. 들 생각도 없고 다 똑같다는 거죠. 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나라의 기강을, 군의 기강을, 청와대의 임무를, 역할을, 책임을 우습게 보니까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2019년 세금은 2018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뭘 잘했는지 몰라도 세금은 더 많이 내랍니다. 이런 공직자들에게 월급 주고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